반갑습니다. 인덱스 엄조입니다. 맥북의 묘미 중 하나는 다양한 앱과 유틸리티를 통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저도 맥북을 처음 샀을 때 맥북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도와주는 앱이 너무 많아서 첫 며칠 동안은 거의 계속 다운로드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앱들에는 무료 버전도 많지만 또 유료 버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또 그 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사용하는 앱 무료, 유료 포함해서 6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구독형으로 결제가 되는 앱은 정말 싫어해가지고 이 6개의 구독 형식으로 사용하는 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앱은 클린샷 X라는 스크린샷 앱입니다. 맥북은 다른 윈도우 컴퓨터들에 비해서 제가 스크린샷이나 화면 기록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씩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샷을 하고 몇 초 동안 건드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던가, 그래서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려고 카카오톡 창을 허겁지겁 열었던 경험은 맥북 사용자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갤럭시 폰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인 스크린샷을 한 정보를 화면에 조그맣게 작게 띄워놔서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라던가 주소 같은 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타이핑을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지우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었는데 맥북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클린샷 X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이미 굉장히 좋았던 맥북의 스크린샷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29달러에 구매를 했고 학생 할인 30%를 제공을 합니다. 앱을 다운받고 실행시키시면 자동으로 기본 스크린샷인 Shift 커맨드 3과 Shift 커맨드 4를 맥북 기본 스크린샷이 아닌 클린샷 X를 사용한 스크린샷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앱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말풍선 같은 걸 띄워주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충분히 안내를 따라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커맨드 Shift 3을 누르면 자동으로 클린샷 X를 사용한 스크린샷이 촬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한참 동안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스크린샷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많은 스크린샷을 찍어도 이렇게 스택이 되면서 한 장씩 밀려나지 않고 모든 스크린샷을 화면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에 있는 작은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일단 왼쪽 위에 있는 X자를 눌러주시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스크린샷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핀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 폰에 있는 기능처럼 스크린샷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화면 위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엄청나게 긴 연락처라던가 주소 같은 거를 띄워놓고 타이핑을 해야 될 때 자주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타이핑이 끝났다 하면은 왼쪽 위에 있는 X를 눌러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는 왼쪽 아래에 있는 색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밑줄을 추가하거나 도형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메모를 적어서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필기를 하고 이 아래에 있는 드래그 미라는 버튼을 눌러서 메신저나 메모 같은 다른 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두 버튼 중에 카피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서 메신저나 메모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커맨드 B만 눌러주시면 스크린샷을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스크린샷한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메신저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에 보관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스크린샷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보낸 이후로는 다시 찾아볼 것도 아닌데 컴퓨터에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클린샷 X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지 않고 필기를 하거나 화면에 띄워놓거나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카피 밑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으로 저장해 놓은 장소로 파일이 저장되게 되는데요. 저는 괜히 또 다운로드 폴더 같은 곳에 쌓이는 걸 원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데스크탑에 저장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이 정말 중요한 경우에 만에 하나 컴퓨터가 망가져서 파일들이 날아가더라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길 원할 정도로 중요한 파일을 스크린샷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걸 스크린샷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클린샷 X에서는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맥북의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맥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녹화에서는 제 목소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컴퓨터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녹화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클린샷 X를 사용해서 화면을 녹화를 시작해 볼 건데 여기서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소리를 녹화하거나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를 켜서 제 얼굴을 포함하거나 혹은 클릭하는 위치를 잘 보이게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키를 입력하고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정말 다양한 부가 기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사용해서 간단한 튜토리얼 정도는 충분히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금액에서 학생 할인을 받으면 2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결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 중에 제일 혜자스러운 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앱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앱은 다우니라는 브라우저 비디오 다운로드 앱입니다. 저같이 튜토리얼 영상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다양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언급을 하면서 그 영상에 있었던 푸티지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1년 전, 6개월 전에 만들었던 영상의 푸티지를 다 저장해 놓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간단하게 그냥 제 영상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영상 편집에 그냥 파일을 붙여넣고는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앱이 바로 이 다우니라는 앱입니다. 제가 이 에어팟하고 써니 헤드폰 영상을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 앱을 통해서 영상을 다운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영상에 링크를 그냥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 다우니 프로그램을 열고 왼쪽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고 가장 최근에 복사된 URL에 있는 영상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자막이 제공되는 영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영상까지 다운로드 할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영상의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영상을 어떤 크기나 어떤 화질로 저장을 할지, 가장 고화질로 저장을 할지 아니면 가장 저화질로 저장을 할지 아니면 어떤 확장자로 저장을 할 것인지 어떤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인지는 미리 다 정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 한두 번 만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들 뿐만 아니라 다른 레퍼런스가 되는 영상들 또한 다운로드 받은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예 제 맥에 있는 영상 파일에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를 아예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든 영상들이 클릭 한 번만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방금 클릭 한두 번 만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르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니 앱은 크롬 익스텐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인데요. 앱을 통해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크롬에 있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우니 크롬 플러그인을 받아주시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다우니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보다도 더 빠르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하실 일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지만 마찬가지로 학생 할인 30%를 지원하고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펄뮤트라는 영상 확장자 변경 앱이랑 번들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연동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 같이 구매를 했을 때 세트로 할인도 해주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유명한 앱인데요. 바로 마그넷이라는 앱입니다. 제가 예전에 맥북의 창 관리법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그때 간단하게 언급하고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마그넷이라는 앱은 윈도우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익숙한 창 관리 방법을 맥북에서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열려있는 창의 위쪽을 잡고 화면의 위쪽에 붙이면은 바로 전체 화면이 되는데 맥에서는 그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마그넷이라는 앱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는 윈도우에서와 똑같이 앱을 잡고 화면 위에 붙여주면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고 왼쪽 절반, 오른쪽에 붙여주면 오른쪽 절반,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분할 다 가능하고 또 창을 잡은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 왼쪽에 놨을 때는 왼쪽 3분의 1, 중간에 놨을 때는 중간 3분의 1, 오른쪽에 놨을 때는 오른쪽 3분의 1로 창을 설정할 수 있고 또 그 세 포인트 사이에 놓는다면 오른쪽 3분의 2 또는 왼쪽 3분의 2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동작들은 마우스나 트랙패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현재 조정하고 싶은 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옵션을 누르고 U, I, J, K 혹은 D, F, G, E, T 혹은 엔터로 설정할 수 있고 이마저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저처럼 윈도우를 오래 사용하고 넘어오신 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마그넷 앱이 깔려있지 않은 맥을 어쩌다가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없어서 당황하는 일이 가장 많은 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맥북이 켜져 있는 동안은 정말 숨쉬듯이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는 뜻도 되겠죠? 가격은 맥 앱스토어에서 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워낙 제공되는 기능이 간단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하는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두 개의 앱은 아까 말씀드렸던 앱들만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또 기능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인 앱입니다. 가끔 굉장히 큰 크기의 파일을 다운받는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끝난 동영상 파일을 렌더링을 걸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긴 아티클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보고 있는다던가 하는 경우에 굉장히 화면을 오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맥북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려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물론 설정에 들어가서 절전 모드 세팅을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맥북이 빨리 절전 모드 들어가서 배터리를 아껴줬으면 좋을 수도 있겠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바로 암페타민이라는
사용하는 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무료이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위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저는 커피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몇 분 동안 내가 이 컴퓨터를 절전 모드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1분 혹은 시간 아니면은 앱이 실행 중이거나 파일을 다운로드가 끝난 타이밍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제한 없이 본인이 다시 절전 모드를 꺼줄 때까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지만요.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숨 쉬듯이 사용하던 전의 앱들과는 다르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앱은 아니지만 정말 가끔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절대 까먹지는 않을 수 있는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앱은 정말 좁은 수요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수요를 가진 이 사람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까먹어버리면 되는 그런 앱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트랙패드랑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손목이 아파서 트랙패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트랙패드가 아니면은 특히 파이널 컷에서는 트랙패드 없이는 편집을 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트랙패드랑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스크롤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트랙패드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긴 문서가 있다고 할 때 스크롤 다운을 할 때는 이렇게 윗방향으로 스크롤을 하지만 마우스를 사용해서 스크롤을 할 때는 마우스를 아래로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맥북에서는 이 두 개의 방향을 동시에 바꿔줄 수는 있지만 따로 설정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트랙패드 설정도 있고 마우스 설정도 있는데 각자에 들어가서 스크롤 방향 바꾸기를 한쪽에서 바꿔주면 반대쪽도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똑같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스크롤 리버서라는 앱인데요.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앱을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크롤 리버서를 활성화해 줄 것인지 그리고 스크롤하는 두 개의 기기 중 트랙패드와 마우스 중 어떤 것을 방향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수직 스크롤과 수평 스크롤 중 어느 것만 골라서 방향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스크롤을 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까지 설정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고 이전 앱들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앱들은 로그인을 하거나 맥북을 껐다 켰을 때 자동으로 켜달라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앱들이 여기서 이걸 보고 생각이 난 건데 메뉴 막대에 아이콘을 표시를 할 건지 아닌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메뉴 막대에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한다면은 상태 표시창을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항상 원할 때에 적은 클릭 수로 설정을 바꿔줄 수는 없을 테고요. 만약에 메뉴 막대 아이콘을 표시한다면 본인이 원할 때에 앱을 끄고 켜거나 아니면 설정을 바꿔주기는 굉장히 편하겠지만 메뉴 막대에 표시한 앱이 많으면 많을수록 맥북의 상태 표시창이 지저분해지고 또 특히 최근에 나온 노치가 달려있는 맥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상태 표시창에 아이콘이 너무 많아진다면 맥북에 있는 노치를 뚫고 나가버리는 그런 버그스러운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앱은 바로 바텐더 4입니다.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료 시험 버전을 지금까지 쓰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결제를 했는데 저는 23,103원이 결제가 됐고 학생 할인은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있을 법도 한데 그죠? 참고로 트라이얼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앱들은 보통 일주일이나 길어야 2주 정도의 시험 기간을 주는데 바텐더 같은 경우에는 4주라는 굉장히 넉넉한 시험 기간을 제공을 하고 심지어 그 제공 기간이 끝나더라도 라이센스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종 화면에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하라는 알림이 가끔 뜨는 것만 제외를 하면요. 이 바텐더라는 앱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 점 안에 내가 원하는 앱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서랍을 만들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랍을 누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롤 리버서, 클린샷 X, 그리고 다우니, 그리고 암페타민 방금 말씀드린 모든 앱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조금은 너무 전문적이라서 오늘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맥북의 SSD나 CPU나 GPU의 로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iStat 메뉴라는 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점 안에 가려놓고 이렇게 숨겨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설정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의 대부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 바를 어떤 식으로 보이게 할지
메뉴바의 아이콘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 이렇게 바텐더 바처럼 새로운 메뉴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서랍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메뉴바 안에서 그냥 좌우로 움직이게 좌우로 늘어났다가 줄어나는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바 안에는 어떤 아이콘들을 넣을 건지, 어떤 아이콘들을 바 밖에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아이콘들을 아예 숨겨버리고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앱 하나 덕분에 맥북을 몇 배는 깔끔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앱들을 모두 깔게 되면은 정말 내 입맛대로 맥북을 마음껏 꾸밀 수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이 상태 표시창이 더러워지는 거를 피하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앱들이 마음에 드셔서 다운로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바텐더라는 앱 또한 꼭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가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앱들이 조금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만큼 저작권을 투철하게 준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앱들처럼 유료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구매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요즘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것에도 충분한 돈을 소비하죠.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유료로 앱을 구매한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제 주변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런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에 거부감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단지 실체가 없을 뿐이지 누군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료 앱을 사용해온 유료 앱 고인물로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만 한다면 진짜 눈 딱 한 번만 감고 결제한다면 신세계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수평 스크롤과 수직 스크롤, 그리고 수직 스크롤과 수평 스크롤 중 어느 것만 골라서 방향을 바꿀 것인지,